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현대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모델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SUV죠. 팰리세이드의 판매율을 보면 2.2 디젤 모델이 약 75%, 그리고 나머지 25%가 3.8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커다란 SUV는 효율성이 좋고 토크가 넉넉한 2.2 디젤 모델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어떤 시장의 반응이죠. 그럼 같이 한번 가시죠. 2020년형으로 등장을 하면서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가장 위급 라인이죠. 트림 중에서 파츠들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고 실내 소재나 구성들을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품의 고급화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캘리그래피 모델이 투입이 된 거고요.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하는 프론트 그릴이 상당히 크죠. 이 패턴이 좀 다릅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프론트 그릴의 패턴이죠. 아주 두껍게 크롬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우람하고 뭔가 좀 공격적이고 좀 남성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안쪽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이런 타입입니다. 주간주행 등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세로로 긴 패턴의 주간주행 등이 그래픽이 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죠. 이 크롬으로 포인트를 좀 더했습니다. 뒤에 역시도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를 추가로 넣었더라고요. 대형 SUV답게 풍만하고 덩치가 있고 우람하고 좀 남성적이죠. 3열까지 품고 있는 구성이라서요.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길이가 5m가 조금 안 되고 너비는 2m가 살짝 안 됩니다.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라고 하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전용 20인치 휠이에요. 휠 사이즈는 245에 50R 20인치입니다. H트랙이라고 하는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사이드 미러의 이 사이드 리피터 방향지시등도 보면 이 느낌이 주간주행등,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송곳 모양처럼 생긴 약간 그런 좀 날카로운 느낌이 여기에도 좀 도드라져 있죠. 크고 우람하고 좀 과격해 보이는, 덩치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테일램프 그리고 저 방향지시등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쪽에 헤드램프도 세로로 좀 얇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램프도 그런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간 사이의 간격을 아주 띄엄띄엄해서 널찍널찍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더 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캘리그래피 전용이라서 이 뒷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듀얼로 2발짜리 머플러 팁이 실제예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형이거나 2.2 디젤이라서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훑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뒷공간 한번 보고 가셔야죠. 자, 이렇게 키를 소지하고 해치를 여닫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동으로 여닫히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눌러서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뒷공간의 실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깊고 넓죠. 여기에 다양한 짐들을 부릴 수도 있고요. 타이어 펑크 나면 수리하는 키트도 이렇게 가방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열 시트를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3열에 보통 사람을 항상 태우고 다니거나 이렇게 펼쳐서 다닐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접어서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뒷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2열은 물론이고 3열까지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전동 버튼이에요.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는 이렇게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편 상태고요. 이게 접으면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눌렀다 띄면 전동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오른쪽도 접어 볼게요. 이 사이에 뜨는 부분도 없고요. 아주 평평해서 1, 2열만 사용하고 타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3열을 깔끔하게 접어서 이 광활하고 넓은 뒷공간을 활용하시면 여유로울 것 같아요. 오른쪽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보통 요즘에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2열의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라 이렇게 여백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열 시트로 드나드는 어떤 편의성, 그리고 3열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버튼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자, 바닥이 높기 때문에 무릎을 좀 접고 앉는 자세가 되고요. 방석의 길이는 워낙 짧은 편입니다. 자, 이쪽에서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등받이를 최대한 눕힌 상태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눕히면, 방석이 짧은데 눕히면 약간 각도가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 레버 뭐냐면 내릴 때 이렇게 통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이걸 당기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2열도 그렇고 3열도 그렇고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히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러면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3열도 적당히 실용적으로 탈만한 공간이긴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USB 충전 포트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형 SUV의 어떤 그 가치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현대차가 노력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굳이 여기로 드나드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2열이 시트가 독립 시트라서 복도처럼 꽤 쉽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2열로 왔습니다. 팔걸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게 제일 세운 상태고, 이게 제일 눕힌 상태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 편하네요. 시트의 전반적인 방석 길이나 크기도 넉넉하고요. 센터 콘솔 뒤쪽으로요, 포전으로 에어컨이죠. 3단계 통풍과 열선 기능도 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1열 시트의 등받이 옆구리에 보시면 하나씩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기존에 없던 모델이 2020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됐는데요. 어떤 소재나 마감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고급스럽긴 합니다. 우선 이 소재를 보면 손이 닿거나 팔이 닿거나 하는 부분에 거친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난 도드라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센터 콘솔도 플로팅 타입이에요.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과 우레탄 등등으로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마감을 해놨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질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아요. 보들보들하고 비싼 소재를 썼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손이 닿는 부분은 반의 반 타공 정도? 그런 느낌의 스티어링 휠인데, 그립감이 살짝 타공된 부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타공이 되지 않은 이 아랫부분은 조금 더 림 두께도 좀 얇고요,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자율 장치를 활성화시키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나침반, 타이어 공기압, 운전자 주의 수준, 트릭 컴퓨터, 주행 관련 정보, 평균 연비가 지금 리터당 9.1이 나왔네요. H트랙이기 때문에 네 바퀴 굴림의 앞뒤의 구동 배분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D점이 디젤이라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요소수가 남아있는 잔량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은 12.3인치고요. 터치스크린 샌다페시아 모니터는 10.25인치입니다. 홈 메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스크롤을 하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열 시트를 위한 대형 SUV에 특화된 메뉴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후석 대화를 누르면 지금 얘기하면 저쪽 뒤에 스피커가 지금 들리죠. 그래서 울리는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후석 취침 모드라고 또 있어요. 동승객들을 위해서 후석 취침 모드를 누르면 볼륨이 잠에 방해되지 않게 줄어드는 메뉴죠. 그 밑으로 물리적인 버튼들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오디오, 볼륨과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트랙 찾고 즐겨찾기, 셋업 이런 게 있는데요. 셋업을 누르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고요. 차량 안에 들어가 보면 반자율 주행 장치인 스마트 크루즈도 들어가 있는데요. 응답성을 빠르게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디테일하게 가능하고요. 경고 시점 또한 이렇게 할 수 있고, 경고 음량도 크게, 중간, 작게, 아예 끄기,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렐 오디오에 라이브 다이내믹, 일반 모드, 내추럴, 콘서트 모드, 이런 식으로 사운드 설정도 디테일하게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 익숙하게 풀 오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액정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기어 셀렉트가 기어 노브가 아니고요,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 중에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 샌드, 오프로드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그래픽이 좀 바뀝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 에코 모드, 스포트 모드, 스마트 모드입니다. 모드를 바꿀 때마다 그래픽이 변할 때의 그 동작이 상당히 화려하죠. 푸시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덮개가 열리면서 커다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USB 포트 하나 있고, 이게 논슬립 패드라서 딱 올리면 충전 인식도 상당히 빠르죠. 컵홀더를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펼쳐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등장을 해서 생수병을 꽂아보면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이 됩니다.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트레이도 있고요. 이 안쪽에도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포트가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도 상당히 깊이감이 있고 한 5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유 있고 넉넉한 공간입니다. 네, 그 시트도 보시면 이 캘리그래피 전용이라 이런 패턴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죠. 과연 2.2 디젤이 V6 3.8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2.2 디젤의 특징이나 장단점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마력이고요. 확실히 디젤 모델이라서 토크는 훌륭합니다. 45.0kg/m인데요. 1750rpm부터 2750rpm까지 꽤 낮은 구간에서 1000rpm 사이니까 그렇게 뭐 넓지도 않지만 그 45라고 하는 토크가 인상적이죠. 근데 좀 아쉬운 게 가장 위급 SUV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급에 좀 맞지 않다. 3.0 디젤 엔진을 차라리 올려줬으면 그러면 기아급 대형 SUV에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 뭐 그런 걸 좀 느낍니다. 2.2 디젤이라 좀 실내로 타고 들어오는 진동은 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이 시트에 살짝 떨림이 있는데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이 버튼식 기어 노브는 지금 후진 버튼을 눌렀는데요. 만약에 R을 제가 모르고 2번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현재 변속단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계기판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크기, 방석 길이나 몸을 받아내는 시트의 전반적인 크기는 꽤 넉넉합니다. 허벅지 길이를 늘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폭이 꽤 되기 때문에 방석 길이나 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운전 시야는 좋아요. 대시보드도 앞쪽으로 갈수록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고 달리는 맛이 살아 있습니다. 살포시 부드럽게 지그시 밟고 다니면 그냥 토크가 기본적으로 좀 있으니까요. 편하고 부드럽고 반응 그냥 무난하구나 싶어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거나 하면 터보 렉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2500rpm 이상 넘어서 조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특유의 디젤 엔진 소리도 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좋게 말하면 좀 숙성된 2.2리터 디젤 엔진에는 적당히 어울리는 변속기인 것 같아요. 무난하긴 한데 초반에 토크가 조금 더 몰려있는 그런 세팅이어서 어떻게 보면 토크가 두툼하고 초반 가속력이 좋은 디젤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패밀리 대형 SUV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세팅일 것 같아요. 적당히 유격도 있고요. 대형 가족 SUV다운 딱 세팅입니다. 한 손으로 운전을 해도 될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요. 아주 팽팽하게 조여져 있진 않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다. 하지만 헐렁하거나 빈틈이 있거나 유격이 아주 크거나 허술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핸들링 감각이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댐핑 스트로크에 여유가 있어서 너울이 좀 큰 파도를 타고 다니는 듯한 유연한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한없이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고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맨홀 뚜껑이나 아주 지저분한 요철 구간 같은 데 지나면 또 좀 투닥투닥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 좀 또 살아나거든요. 큰 범주에서 보면 패밀리 SUV답게 댐핑 스트로크에 여유가 있어서 승차감이 좋은데 그렇다고 한없이 물렁물렁하고 막 여유로워서 와인딩이 재밌는 차는 아닙니다. H트랙 4바퀴 굴림 시스템이긴 하지만 워낙 높이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사이즈가 꽤 큰 휠을 끼고 있는데도 슬립이 나기 시작해요. 이 팰리세이드 2.2 디젤은 무난하고 편안한 대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연비, 공인 연비를 보면은 리터당 12km예요. V6 3.8 가솔린 모델에 같은 20인치를 끼고 있고 H트랙 옵션을 품고 있는 모델의 표준 연비를 보면 리터당 8.9거든요. 그러니까 약 3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15,000, 2만 아래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시내 주행이 좀 잦은 분들이라면 저는 V6 3.8 모델을 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그냥 막 타고 다니실 거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거친 디젤 엔진음, 초반에 좀 토크가 너무 몰려있는 반응,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숙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고 좀 편하게 타실 거면 3.8 V6 가솔린 모델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2 디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포시 밟고 다니면 무난하고 편하다. 디젤 엔진 소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 정도면 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가속을 하려고 좀 밟으면 기본적으로 터보렉이 좀 있고요. 가속감도 45토크라고 하지만 아주 호쾌하거나 시원하거나 이 맛에 디젤 차를 타지 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드럽고 조용조용 다니면 괜찮습니다. 디젤도 이 정도면 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좀 적극적으로 밟거나 이 실내를 파고드는 이 디젤 엔진음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숙함,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면 꼭 시승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8리터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세금 좀 저렴하고 뭐 그런 경제적인 측면과 그런 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타신다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모드로 두고 있는데요. 스마트 모드는 뭐 운전 성향에 따라서 좀 과하게 밟으면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하고 부드럽게 밟으면 에코나 컴포트 모드로 반응을 하는 알아서 다니는 모드니까 평상시에 스마트 모드에 두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하체 감각의 세팅이 달라져서 느낌 차이가 있거나 핸들링 감각이 확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편하고요. 부드럽고 지그시 밟고 다니면 잘 돌고 잘 달리는구나 라고 할 정도입니다. 에코 모드로 바꾸면 가속 페달의 응답성은 뭉툭해지고요. 덜 반응하고 덜 나가는, 좀 답답해지는 대신 효율성은 좀 좋아지겠지요.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요. 스티어링 휠이 아주 약간 묵직해집니다. 가속 페달 응답성이 당연히 날카로워지고요. 저는 스마트 모드에 두고 편하게 달려 운전을 하겠습니다. 3열 시트를 갖춘 대형 SUV의 인기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V6 3.8리터 가솔린 엔진과 2.2 터보 디젤 엔진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주행거리가 아주 많거나 장거리 운전을 아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2.2 디젤과 8단 자동의 파워트레인이 이 현대차의 기암급 SUV인 팰리세이드에 사실 어울리지 않고요. 터보 렉이 좀 있고요. 조금 쏘아붙이려고 하면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이 소리가 좀 많이 아쉽네요. 실용성, 그리고 공간 활용성, 편의 장비,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조금 거친 반응, 그런 거에 조금 둔감한 편이시라면 그럼 2.2 디젤 모델도 나쁘진 않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팰리세이드 2.2 디젤 캘리그래피 트림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